안녕하세요, 라브렉스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잠깐 말한 적 있죠. 노트북이라든지 카메라 등등 해가지고 절충 가능한 수준의 퀄리티가 나온다고 하면 최대한 무게나 부피를 줄이는데 좀 욕심을 내고 있어요. 슬픈 현실이죠. 예전에는 무거운 게 그렇게 부담되고 그런 건 없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다니고 나면 막 아프니까 이제 요렇게 카메라는 특히 그런데 손도 가볍게 하면서 가방도 가볍게 하면서 간편하게 트래킹 등이 가능한 그런 카메라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거든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하나 알게 됐어요. 옵스봇 테일에어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외형은 가정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CCTV가 살짝 연상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일반적인 남성 대비해가지고 손이 작은 편인데 그럼에도 한 손에 쥐는데 문제는 없는 수준의 크기를 보여줘요. 무게는 스펙 기준으로 344g이라서 휴대에도 부담은 없고요. 참고로 기본 구성품에 전용 하드 케이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에는 더 부담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제품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를 좀 말씀드리면 옵스봇 테일에어는 PTG, 쉽게 말해서 펜, 틸트, 줌을 지원하는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피사체를 추적해가지고 카메라가 움직인다는 거죠. 카메라 달린 부분을 이렇게 움직여보면 상당히 부드럽게 처리가 됐어요. 촬영하면서 기기 내 작동 소음이 들어가고 하는 거를 최소화하기 위함이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거는 잘 신경 써가지고 처리한 것 같습니다. 본체를 조금 더 보면 작동 모습이나 배터리 상태를 보여주는 LED와 녹화 버튼, 충전 포트, HDMI 출력 포트,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3.5mm 마이크 입력 단자 등이 있습니다. 바닥을 보면 바로 알겠지만 삼각대 연결도 가능해요. 이 외에도 유무선 NDI를 지원해가지고 실시간 스트리밍 워크플로우를 간편하게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HDMI, USB Type-C, 이더넷 등 해가지고 호환성 걱정 없이 스트리밍 방송 진행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는 거죠. 이제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이 정도로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단순히 휴대하기 좋고 피사체 추적이 가능한 수준에 그치는 거냐? 아니겠죠. 우선 최대 4K UHD 해상도를 지원하는데요. 일반적인 웹캠과 비교를 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가볍게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기존에 쓰던 게 제가 고장나서 우선은 보통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죠. 노트북으로 촬영한 걸로 비교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보통 야외에서 이제 인서트를 찍는 환경하고 비슷한 조건에서 옵스봇 테일에어로 촬영한 결과물이에요. 마지막으로 어두운 느낌으로 인서트를 찍는 어느 정도 이제 저조도에서 영상도 첨부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요게 얼핏 보면 되나 싶지만 자체 마이크도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전용 앱에서 주변 소음을 감소하는 기능을 온오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사용 환경에 맞춰가지고 세팅하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요 녀석은 외장 마이크 연결도 가능하거든요. 먼 거리에서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음성 같은 거를 수음하려면 꼭 필요한 기능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3.5mm 연결 방식만 가능한 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 제품을 한번 써보겠냐고 제안 받았을 때 유독 혹했던 게 바로 이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제법 괜찮다고 생각한 것도 이 기능 때문이기도 하고요. AI 오토 트래킹, 요게 생각했던 것보다 좋더라고요. 이렇게 작동 범위도 넓고요. 그리고 이 트래킹이 사람, 동물, 사물 할 것 없이 다 가능한데요. 저처럼 이제 외부 인서트 촬영이나 해외 등지에 이제 출장을 가가지고 촬영을 하는 빈도가 높은 분들이라고 하면 이 기능이 특히 왜 유용한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이게 요령만 조금 잡으면 요 녀석 하나만 가지고 이제 야외 촬영이 대부분 커버될 수 있으니까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면 생각해보세요. 저처럼 1인으로 촬영을 하는 경우에 유독 힘든 게 이제 실시간으로 트래킹이라든지 줌인아웃, 구도 라인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누가 찍어주는 게 아닌 이상은 저 혼자 할 때는 대체로 구상한 장면보다 광각으로 찍은 다음에 편집으로 효과를 넣으면서 처리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애초에 괜찮은 수준으로 좀 촬영이 되니까 더 그런 니즈도 채워주고 하면서 만족도가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더 그런지 이제 보여드리면 보세요.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트래킹도 되고,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줌인아웃이라든지 녹화를 시작하고 오프하고 그런 것도 됩니다. 제가 왜 아까 요게 요령만 잡히면 편하게 쓸 수 있다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쓰다 보니까 저는 꼭 이제 이거를 외부에서만 활용할 게 아니라 구도 등을 잘 잡아두면 지금 같은 스튜디오 촬영, 제품 촬영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살짝 보여드리면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아이폰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짠, 짠, 짠.
그리고 이제 요것도 대부분의 제품과 마찬가지로 전용 앱을 쓰면서 좀 더 유연하게 필요한 설정을 하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해상도라든지 프레임 레이트 같은 거 기본적인 촬영 관련된 설정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에 대한 좀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자동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동으로도 ISO라든지 뭐 셔터 스피드, 그 다음에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 같은 거 조절하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죠. 패닝이라든지 틸트 같은 거 이렇게 수동으로 조정하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다고 단순히 이런 조작만 가능한 건 아니고요. AI 그리드 기능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보여주고 그 중에 사용자가 원하는 화면을 뭐 이런 식으로 송출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재밌죠? 그리고 아까 말한 그런 구도 라인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피사체가 꼭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설정한 그 원하는 구도에 위치하게끔 이 녀석이 따라오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제 보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화면에서 어디에 위치하게 할지 이렇게 조정해 놓으면 알아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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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죠? 혹시 뭐 유튜브 라이브 등을 한다? 그러면 계정에 로그인 해가지고 바로 송출할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유튜브를 하는 입장이라서 이거를 뭐랄까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좀 보게 되기도 하고 활용법도 찾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유용한 게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꼭 그렇게만 보일 제품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이런 활용 그런 쪽으로만 집중을 하지는 말고 뭐 여러가지 활용기 같은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뭐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빠잉.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해외에서 이런 거 두고 찍다 보면 좀 도난 위험은 있을 수는 있겠네요. 너무 들고 가기가 쉬워가지고. 근데 딱 설치해놓고 쓰기에는 정말 괜찮을 것 같다.